펫샵 보이즈의 닐 테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가 축구 응원가가 된 게 우리의 최고 업적인 것 같다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세상에는 시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물건들이 있어요. 노래도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Go West! 월드컵 시즌만 되면 들리는 이 노래. 이 노래에 사실 숨겨진 의미와 그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한 곡이거든요. Go West를 리메이크한 펫샵 보이즈의 닐 테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가 축구 응원가가 된 게 우리의 최고 업적인 것 같다고. 그냥 노래로서도 그리고 응원가로서도 큰 의미를 지닌 이 곡은 그 시작이 게이 참가였어요. 자, 월드컵 특집입니다. 이 곡은 어쩌다가 게이 참가에서 축구 응원가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본디 Go West라는 말은 19세기 미국의 젊은이에게 서부로 가라고 독려하다가 나온 말이었거든요. Go West, young men and grow up with the country. 젊은이들이여 너희는 서부로 가서 국가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이 당시에 서부는 젖과 꿀이 흐르던 곳이었고, 그래서 Go West라는 거는 이상의 땅으로 가자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1979년 빌리지 피플이 이 표어를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빌리지 피플이 누구냐고요? YMCA와 마초맨으로 이름을 떨친, 우리나라에서도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그룹이에요. 하지만 멤버들의 몇 명과 그 컨셉 때문에 게이들의 대표 그룹으로 불리기도 하죠. 실제로 세계 최초의 게이 슈퍼스타 그룹으로 불리기도 하고, 대표곡인 YMCA와 마초맨 또한 그 당시 게이들이 핍박을 피해 몰래 모였던 곳, 그리고 게이들의 이상향이라는 해석을 안고 있어요. 자, 이 Go West는 어떻습니까?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가 LGBT의 성지로 통하거든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그곳에서의 삶은 평화롭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빌리지 피플 자체가 게이와 관련된 해석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도 근데 중의적인 해석도 즐기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곡으로 남게 되었고, 펫샵 보이즈의 크리스 로우에게도 그랬어요. 이 곡이 나오고 13년 뒤, 즉 1992년인데 영국에서는 펫샵 보이즈라는 그룹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보컬 닐 테넌트와 키보디스트 크리스 로우로 이루어진 듀오죠. 이 당시에는 공개적이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보컬 닐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하기도 해요. 이 그룹이 영화감독 데릭 저만으로부터 에이즈 자선 행사를 위해 공연해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데릭 또한 89년에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그리고 그 자신도 게이인 인물이었거든요. 펫샵 보이즈의 크리스는 무대에 오르기로 하고 비틀즈 노래를 부르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게이의 유토피아를 노래하는 Go West를 부르면 어떨까? 그리고 또 따라오는 생각이, 우리 보컬 닐이 이거를 부르면은 되게 희망찬 가사지만은 절망적인 느낌이 날 것 같았다고, 마치 이 웨스트라는 곳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보일 것 같았다고요. 자, 크리스가 말하는 건 빌리지 피플이 부를 때만 해도 진짜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었잖아. 이제 그 노래의 웨스트는 현실보다는 환상에 가까운 존재가 된 거죠. 크리스는 별로 안 끌려하는 닐을 설득을 해요. 닐이 클래식 좋아하니까 이 고 웨스트가 파일벨의 캐논이랑 코드 진행이 똑같다고 그 부분만 호른으로 연주해주고 그랬다죠. 그래서 이 1992년에 나온 펫샵 보이즈의 Go West 초기 리믹스를 보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캐논의 영향을 드러내기도 해요. 펫샵 보이즈는 내친 김에 이 곡을 싱글로 발매하기로 합니다. 마침 이때는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끝난 시기였잖아요. 웨스트의 그 서구권의 의미를 넣어서 마치 동구권 사람들이 꿈을 품고 서방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까지 넣게 되죠. 분명히 뼈대는 같은데 원곡의 중독적인 부분만 콕콕 집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들어도 다 기억할 곡으로 변모시켜요.
Go West는 노래와 당시로선 인상적이었던 3D 뮤비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최고의 히트곡으로 거듭납니다. 참고로 이게 수록된 펫샵 보이즈의 5집 Very는 우리가 다 아는 개콘 오프닝 곡도 수록되어 있는 등 명작 중의 명작이고요. 자, 그런데 이 Go West는 응원가로 쓰기 너무 좋은 곡이란 말이죠. 보통 응원가로 쓰이는 곡들을 보면은 일단 신나고 모두가 익숙한 멜로디를 갖고 있고 또 모두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며 개사하기도 좋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Go West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누가 응원가로 퍼뜨렸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속도로 유럽 축구 전체에 퍼지게 됐는데 이 1994년 3월에 있었던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 경기의 썰이 이를 증명을 해요. 두 팀이 UEFA 컵 위너스컵 준결승을 치렀는데 파리에서 열린 1차전에서 원정팀 아스널이 선취골을 넣고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경기장에서 Go West가 흘러나왔고 파리 응원단은 코러스에 맞춰서 알레 파리 생제르맹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네요. 이 93년 9월에 Go West가 나왔으니까 나온 지 반년 만에 이거를 응원가로 만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걸 들은 아스날 팬들이 반격한다고 즉석에서 1-0 to the Arsenal 이라는 가사를 채자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아냐 1대0이야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즉석에서 만든 가사가 너무 척척 달라붙으니까 이후로 그대로 굳어서 아스날의 대표 챈트가 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PSG 팬이랑 아스날 팬 전부 이거를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당시 경기를 관전했던 아스날 팬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고 중독성 있었던 이 챈트는 원정 응원단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이후로 아스날이 2차전도 1대0으로 이기고 결승전도 1대0으로 이기면서 이 챈트가 더욱 견고해졌다고요. 빠빠빠빠빠빠는 정말 사기적인 이 멜로디 구간이에요. 이외에도 제가 조사하다 나온 팀들만 해도 독일의 도르트문트와 또 영국의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등이 이 노래를 응원가로 쓰고 있었고요. 닐 테넌트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우리의 커버곡이 축구계의 송가가 되리라고 예상은 했겠냐면서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송가로 만든 게 우리 최고의 업적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아주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에서도 레이지 본이 2002 월드컵을 앞두고 Go West를 편곡한 응원가를 제작하죠. 이번에는 한국어가 되고요. 도입부의 트럼펫이 쓸쓸해 보이는데 일어나 하는 순간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팀을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것 또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표 응원가 중 하나로 소비가 되고 있죠. 저는 2018년에 독일전 끝나고 이 노래만 밤을 새서 아침 7시까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많이 쓸쓸하게 걷다가 화끈하게 마무리를 지어버린 게 딱 이 노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게이들의 창거로 시작해서 공구권의 붕괴를 상징하고 축구계의 송가로 마무리된 Go West의 역사였어요.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이의 해석이겠죠. 펫샵 보이즈는 빌리지 피플의 원곡을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축구 팬들은 그 펫샵 보이즈의 곡을 다시 한번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했죠. 특정 타겟층을 노린 곡이 만인의 곡이 되어가는 과정을 Go West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월드컵 특집 Go West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